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아침부터 극심하게 피로하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야식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오신 70대 초반의 박준호 어르신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은 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 뒷산 등산을 빼놓지 않으실 정도로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셨습니다. 평소 건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확신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떠도 머리가 맑지 않고 마치 솜이 물에 젖은 것처럼 무겁고 띵하다고 하셨습니다. 세수를 해도 개운치 않은 것은 물론이고 등산길에서는 아내분께 자꾸 뒤처져 민망함을 느끼셨답니다. 전에는 앞장서서 힘차게 올라가던 분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끼셨죠.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아침의 무력감에 결국 공포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아침은 과연 어떠십니까? 혹시 박 어르신처럼 8시간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잔 것 같지 않고 유독 새벽이나 아침에 몸이 붓거나 머리가 깨질 듯 무겁지는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피로나 노화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이런 증상을 반복적으로 느끼셨다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8시간 동안 여러분의 혈관이 밤새도록 끔찍한 공격을 받았다는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분들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건강을 위해 매일 밤 정성껏 챙겨 드시던 어떤 음식이 오히려 그 혈관 공격을 가장 위험하게 부추기는 방아쇠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준호 어르신도 제 설명을 듣고는 안색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었던 것이 수면 중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아침의 불편함이 왜 생명의 시한폭탄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그 밤 9시 이후의 작은 습관이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을 송두리째 배신할 수 있는지 그 무서운 의학적 진실을 명쾌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앞으로 여러분의 10년 후 아침을 바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준호 어르신의 증상을 들은 후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바로 혈압의 야간 변동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께 어르신의 수면 중 습관을 자세히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토록 많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환자가 유독 새벽 5시에서 아침 9시 사이 이 기상시간에 응급실로 실려 오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통계적으로도 하루 중 뇌졸중이 발생하는 비율의 거의 절반이 이 4시간 동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혈압 조절 시스템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우리 심장과 혈관도 잠시 쉬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혈압의 자동 조절 장치가 고장난 분들은 아침에 깨어날 때 혈압이 통제 불가능할 만큼 폭발적으로 치솟아 버립니다. 아내분께서 제게 결정적인 단서를 주셨습니다. 박 어르신께서 코를 너무 심하게 고시는데 그냥 코 고는 정도가 아니라 자다가 컥하고 숨이 멎는 순간이 밤새도록 반복된다는 겁니다. 숨이 한참 멈췄다가 푸아하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일이 하룻밤에도 수십 번씩 관찰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이 수면 무호흡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8시간 동안 잠을 자는 내내 1분에 한 번꼴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목을 짧게 졸랐다가 푸는 것을 수백 번 반복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숨이 컥하고 멎으면 우리 몸속 혈액의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 뇌는 큰일 났다. 주인이 죽겠다 하고 경고등을 울립니다. 당장 뇌로 산소를 공급하라고 온몸의 혈관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이 명령을 받은 심장과 혈관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뇌를 살리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혈압을 짜내서 200, 250까지도 폭발적으로 치솟게 만듭니다. 이 끔찍한 생존을 위한 전투가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하룻밤에 수백 번씩 벌어지는 겁니다. 8시간 내내 혈관은 목이 졸렸다가 폭발했다가를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혈관이 과연 이 수백 번의 압력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밤새도록 시달린 혈관이 가장 약해진 시간, 바로 혈압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치는 새벽과 아침에 결국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70%가 이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7명이라는 뜻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없는 사람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8배까지 높아집니다. 박준호 어르신은 바로 이 시한폭탄을 매일 밤 품고 주무셨던 것입니다. 본인은 그저 피곤해서 코를 곤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에 사투를 벌이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어르신은 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본인도 모르게 매일 밤 기름을 붓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내 이야기인가 싶은 분들 계실 겁니다. 가족 중에 코 고는 분이 계신가요? 코 고는 것을 절대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나만 알지 마시고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당신도 위험할 수 있다고요. 그 불길에 부은 기름이 뭐였냐고요. 바로 박준호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 매일 밤 챙겨 드시던 특정 견과류 습관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시중에서 파는 볶은 견과류는 소금도 많고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비싼 생호두와 생아몬드를 사셨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프라이팬에 직접 그것을 볶아 드셨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건강을 살뜰히 챙기시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고소한 맛을 더하려고 거기에 식용유를 살짝 두르셨고 짭짤해야 맛있다며 소금을 솔솔 뿌려서 볶아 드셨던 겁니다. 박준호 어르신은 이것이 최고의 홈메이드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맞추셨다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못 맞추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왜 이 홈메이드 소금 플러스 기름 볶은 견과류가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최악의 행위였는지 견과류에 대한 7가지 의학적 진실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소금입니다. 어르신은 홈메이드니까 건강하다고 하셨지만 소금을 넣는 순간 이것은 독이 됩니다. 우리 몸은 밤에 잠을 잘 때 혈압이 낮보다 10에서 20% 정도 뚝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심장과 혈관도 쉬어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이 소변 등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밤 10시에 소금, 즉 나트륨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금이 우리 몸에 물을 빼내는 배수구를 꽉 막아버립니다.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관 안에 갇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혈압이 폭발하려 하는데 소금이 혈액의 양까지 늘려버리니 댐의 물이 꽉 찬 상태에서 배수구까지 막아버린 꼴입니다. 그럼 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져버리겠죠. 이것이 바로 야간 고혈압의 무서움입니다. 두 번째, 왜 기름을 또 두르셨을까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그 자체로 이미 80에서 90%가 지방입니다. 물론 이것은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아주 좋은 기름이죠.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견과류 속에 이 좋은 기름은 우리 혈관벽에 낀 물때나 기름때를 닦아주는 청소 도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쁜 포화지방이나 소금을 덧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깨끗한 청소 도구에 시멘트 반죽을 묻혀서 혈관을 문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혈관을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박 어르신도 호두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밤에 호두를 먹으면 가슴이 아파서 심장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밤늦게 기름진 견과류가 들어가니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가 타는 듯이 아픈 것입니다. 이것을 심장 통증으로 오해하신 거죠. 호두 자체는 혈관에 정말 좋은 신이 내린 음식입니다. 네 번째 잣은 어떻습니까? 잣은 오메가6이 많아 염증을 유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편식의 문제입니다. 잣만 매일 한 트럭씩 드시고 오메가3이 풍부한 등 푸른 생선이나 들기름은 전혀 안 드신다면 불균형이 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반찬으로 생선도 먹고 나물도 먹는다면 소량의 잣을 드시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섯째, 헤이즐넛이나 피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고마운 식품들입니다. 여섯째, 마트에서 파는 아몬드나 피스타치오. 이것의 문제는 소금간입니다. 원물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 사실 때 반드시 무염 무첨가라고 쓰인 것을 사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박 어르신이 피하려고 하셨던 상업용 혼합 견과류입니다. 달콤하고 짭짤하게 설탕과 소금 시럽으로 버무려진 것들이죠. 이것은 어르신이 집에서 만드신 것만큼이나 나쁩니다. 설탕은 혈당을 소금은 혈압을 동시에 올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밤 9시 넘어서 이것을 먹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핵심이 보이시나요? 견과류는 죄가 없습니다. 죄는 밤 9시 이후라는 늦은 시간과 소금과 설탕이라는 첨가물, 그리고 한 줌 이상이라는 과도한 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건강을 위해 무엇을 드실 계획이셨습니까? 혹시 박준호 어르신과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진 않았는지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여러분의 찬장과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댓글에 도움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생명선입니다. 박준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덜컥 겁이 나신 분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박준호 어르신께 당장 실천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하실 수 있는 명쾌한 실천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가장 먼저 적을 알기 위해 내 몸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필수 검사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꼭 받으셔야 하는 필수 검사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입니다. 여러분, 목을 한번 만져보세요. 맥박이 뛰는 곳이 있죠. 거기가 바로 경동맥입니다. 이 혈관이 무엇이냐면 우리 뇌로 올라가는 피의 80%가 지나가는 메인 수도관입니다. 이 수도관에 녹이 슬었는지 찌꺼기가 껴서 좁아지지는 않았는지 초음파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10분이면 끝납니다. 이 검사 하나로 여러분의 뇌졸중 위험을 70에서 80%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전도 검사와 24시간 홀터 검사입니다. 제가 앞서 뇌졸중의 원인으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말씀드렸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피떡을 만들어내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심방세동은 숨바꼭질을 아주 잘합니다. 병원에 와서 잠깐 검사할 때는 멀쩡하다가 집에 가시면 특히 밤에 주무실 때만 살짝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내려면 24시간 동안 심전도 기계를 몸에 붙이고 생활하는 홀터 검사가 필수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있으시다면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다원 검사입니다. 밤새도록 내 목을 졸라대던 그 범인 수면 무호흡증을 잡는 검사입니다. 병원에서 하룻밤 주무시면서 뇌파호흡, 산소 수치, 심장 박동을 전부 확인합니다. 박준호 어르신처럼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되면 양압기라는 치료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사를 통해 내 몸의 위험 신호를 확인했다면 이제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천 사항. 박준호 어르신의 경과 시간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시간입니다. 밤 10시가 아니라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등산을 가시기 전이나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 드시는 경과는 하루 종일 활동하는 데 필요한 좋은 에너지원입니다. 둘째 방법입니다. 소금, 기름, 설탕 절대 안 됩니다. 마트에서 무염 무첨가라고 쓰인 원물, 즉 생견과류나 아무것도 안 하고 볶기만 한 것을 사십시오. 셋째 양입니다. 딱 한 줌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오목하게 펴보세요. 여기에 담기는 만큼입니다. 그램수로 따지면 20g에서 30g 정도입니다. 몸에 좋다고 한 봉지를 다 드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가짜 신호와 진짜 신호를 구별하는 법입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벌떡 일어날 때 핑하고 어지러운 것 말입니다. 그것은 뇌졸중이 아니라 대부분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피가 머리까지 못 따라간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하냐고요. 침대 끝에 걸터 앉아서 10초만 숫자를 세고 그런 다음 천천히 일어나세요. 하지만 어지러운 것과 동시에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다면 이것은 10초 쉴 시간이 없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졸중입니다.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밤에 가슴이 타는 듯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준호 어르신도 오해하셨죠. 이것은 위산 역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물이 올라오고 쓴맛이 나죠. 상체를 일으켜 앉으면 조금 나아집니다. 하지만 진짜 심장 문제는 다릅니다. 식은땀이 나고 왼쪽 어깨나 팔 안쪽으로 통증이 뻗칩니다. 자세를 바꿔도 똑같이 아픕니다. 이것은 위산 역류가 아닙니다. 119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분은 다짐이라고 댓글에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을 바꿀 겁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기검진을 위해 박준호 어르신께서 활짝 웃는 얼굴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6개월 전 그토록 무거운 표정으로 아침이 지옥 같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아니셨거든요. 제가 웃으며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요즘 아침 등산은 좀 어떠십니까? 어르신께서 껄껄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엔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는 게 기다려집니다.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깃털처럼 가볍고 예전처럼 등산길에서 제가 제일 앞장서서 걷습니다.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밤새 들쭉날쭉 치솟던 혈압은 안정적으로 조절되기 시작했고 가장 걱정했던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도 좁아졌던 혈관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박준호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수면다원 검사를 받으셨고 수면 무호흡증 진단 후에 양압기라는 기계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고 자는 게 답답하고 어색하셨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본인이 먼저 느끼셨답니다. 아침이 달라지는 것을요. 어르신의 아내분 말씀이 이제는 코 고는 소리 하나 없이 아기처럼 조용히 주무신다고 합니다. 밤새 목을 조르던 범인을 드디어 잡은 것입니다. 물론 그 홈메이드 소금 견과류는 식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제는 매일 아침 9시 등산 가방을 챙기시면서 무첨가 견과류 한 줌을 그렇게 꿀맛처럼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모든 게 제 덕분이라고 하셨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조금 불편하더라도 양압기를 참고 주무신 것도 30년 넘게 이어 온 야식 습관을 단칼에 바꾼 것도 바로 박준호 어르신 본인이셨습니다. 여러분, 박준호 어르신의 이 이야기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모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 딱 3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침에 유독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다면 절대 나이나 피로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 수면 무호흡증과 야간 고혈압이 여러분의 몸을 공격했다는 생명의 신호입니다. 둘째, 견과는 훌륭한 건강식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밤 9시 이후에 견과류 소금간이 된 견과류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원물로 딱 한 줌만 드십시오. 셋째,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내 경동맥 수도관은 깨끗한지, 내 심장은 엇박자로 뛰고 있지 않은지, 경동맥 초음파 심전도 검사 그리고 수면 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아침도 박준호 어르신처럼 얼마든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9시 이후에는 깨끗한 물 한 잔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 그것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제 진료실에서 아픈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는 것보다 여러분께서 건강하게 동네를 산책하시고 뒷산을 오르신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저에게는 몇 배 더 큰 기쁨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가벼운 아침을 되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